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프랑스 와인이나 독일 자동차에 갑자기 2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데 유럽 국가들이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관세를 단순한 무역 도구가 아니라 영토 확장의 핵심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 제안을 거절하면 너희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동맹마저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트럼프식 관세 치환 공식이 어떻게 전 세계 물가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살벌한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불과 며칠 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외교관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살벌한 최후 통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린란드에 대해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군사적 옵션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그는 특유의 표정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쉬운 방법을 선호하지만 쉬운 방법이 안 통하면 어려운 방법을 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방법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이미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행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관세가 오는 6월부터는 25%로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조치를 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명백한 적대적 M&A 선언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덴마크와 영국을 포함한 8개국은 그린란드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북극의 인내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에 돌입하며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대응을 보고 오히려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단 안보를 축으로 삼던 나토 동맹의 신뢰가 고작 땅 하나를 사겠다는 트럼프의 장사꾼 논리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현안이 발생하면 외교관들이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는 관세를 외교와 안보의 무기로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영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은 이제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으며 동맹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보물지도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10배가 넘는 거대한 땅을 통째로 삼키겠다고 나선 건 단순히 영토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백악관 책상 위에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비밀 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1, 인당 현금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꽂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단돈 8조 원이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몇 개 값도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으로 북극의 심장을 사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 답은 지구온난화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보물창고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보물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입니다. 그린란드 남부에 위치한 탐브리즈라는 광산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무려 47억 톤의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90%를 장악한 중국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 생산 라인을 당장 멈출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필요한 히토류를 100%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8조 원을 써서
5천조 원 가치의 자원 창고를 얻는 셈이니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이미 승산이 충분하다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보물은 21세기 실크로드라 불리는 북극 항로입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 갈 때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32일이 걸리지만 북극 항로가 뚫리면 단 18일이면 도착합니다. 거리는 30% 이상 줄고 기름값만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수억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바다 고속도로의 입구를 지키는 톨게이트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중국이 이미 이 길목을 선점하기 위해 공항을 짓겠다며 돈 보따리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지켜만 볼 리 없습니다. 내 앞마당에 중국의 톨게이트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막아내는 안보 요충지이자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할 전략 거점,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킬 최후의 보루. 이 모든 가치를 합치면 그린란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얼음 땅이 아니라 인류 최후의 기회의 땅이 됩니다. 이 얼음 밑에 숨겨진 욕망들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제 북극은 총성 없는 3차 대전의 한복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해 던진 제안은 단순히 영토를 사겠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덴마크라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내려는 아주 치밀한 심리전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 모두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직접 꽂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면 당장 내일 아침 통장에 억대 현금을 넣어주겠다는 이 유혹은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그린란드 청년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를 가보면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져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 세계 평균의 9배가 넘고 특히 20대 청년들의 자살은 국가적 비극 수준입니다. 공공주택 하나를 얻으려면 1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일자리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덴마크가 매년 7천억 원 넘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절망의 틈새를 파고들어 덴마크는 너희를 방치하지만 미국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여기에 덴마크가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트럼프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1960년대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인구를 조절하겠다며 12살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원주민 여성 수천 명에게 강제로 피임 장치를 삽입했습니다. 부모 동의도 없이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이 코일 캠페인으로 수많은 여성이 평생 불임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최근 덴마크 총리가 공식 사과했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덴마크는 우리를 가축 취급했다는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너희를 식민지로 대했지만 미국은 너희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며 팔라우 모델이라 불리는 자유연합 협정을 제안합니다. 외교와 국방은 미국이 책임질 테니 너희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챙기라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가스라이팅 전략입니다. 덴마크를 무능한 보호자로 몰아쓰고 미국을 구원자로 포장하여 그린란드 내부에 반 덴마크 정서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돈으로 마음을 사고 과거의 상처로 신뢰를 깨뜨리는 고도의 심리 게임입니다. 8조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한반도 10배의 땅을 삼키려는 이 계획은 이미 그린란드 야당 대표들까지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나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결속력보다 돈의 논리가 앞서는 이 살벌한 현장에서 북극의 주인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해에서는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살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연합군이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북극의 인내라는 이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험한 게임이라 부르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과 나토 동맹 유지가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공개 발언한 점입니다. 미국이 땅을 갖기 위해 70년 넘게 이어진 서방 세계의 가장 강력한 방위 동맹인 나토마저 버릴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동맹과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북극 항로라는 바다의 고속도로를 통째로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새로운 길목이 열리면 전 세계 물류 패권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항로의 길목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과 중국의 쇄빙선들이 이미 알박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은 북극은 러시아의 땅이라며 북극점에 국기를 꽂았고, 시진핑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이 거대한 충돌을 막아낼 최전방 요새입니다. 트럼프는 덴마크의 군사력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개 두 마리가 끄는 썰매로는 북극을 지킬 수 없다며 오직 미국만이 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 공군 기지를 현대화하고 나토를 거치지 않은 독자적인 북극 사령부 창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마찰은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러시아는 나토 내부의 분열을 비웃으며 북극에서의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북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독점을 저지하려 합니다. 동맹국인 덴마크를 관세로 협박하고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는 미국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적대국들에게 북극으로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